전부터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공포영화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딱히 이것 때문이라고 정의 내릴 순 없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공포영화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안도하게 하고 끊임없이 살고 싶다는 생존에 대한 본능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적 요소보다 중요한 점은 마음 한구석 우리는 영화에 나오는 그 상황을 겪어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같이 소리 지르고 미친듯이 뒤돌아 뛰기 시작하며 손바닥 가운데에 손톱을 고정한 채 악당을 향해 쌍욕을 퍼부어댑니다. 무섭지만 스펙타클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가 영화를 보긴 한 건지 아님 고도의 마케팅인 건지 우는 관객부터 욕도 하고, 다시 말해 이 영화만큼은 절대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동양계 감독이 만든 영화지만 배경은 저 멀리 떨어진 로드 아일랜드고, 그 흔한 점프 스퀘어도 없는 이 영화 컨저링이 우리에게 이토록 공포를 선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같은 영화에 많이 익숙했습니다. 흔히 말해 백신을 가지고 있죠.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혼자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그런데 무서운 장면 없다는 이 영화 컨저링, 주사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포영화에서 우리가 무섭다고 느끼는 대상은 극중 인물이 잔인하게 도륙당하는 잔인함과 그 가해자가 전달하는 공포스러운 이미지 그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컨저링은 그따위 필요 없습니다. 현란한 카메라 무빙도 없이 그저 대놓고 찍어도 미쳐버릴 것 같죠. 컨저링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이야기 자체가 그야말로 장르물, 오컬트의 교과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할머니들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얘기가 오금을 저리게 하는 이유는 그 떡 하나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의 치밀함 때문입니다. 마치 헝클어져 있는 실타래처럼 초자연적 현상과 악마, 주술적 내용이 차고 넘치는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실을 잡고 쭉 펼쳐보면 끊긴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컨저링의 시작은 되마사 워렌 부부가 악령 들린 애나벨이라는 인형을 조사한 사건을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감독은 이 기괴한 인형이 가진 큰 상징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듯 첫 장면부터 각인시킵니다. 컨저링 전체 시리즈를 놓고 볼 때 그 순서는 더 넌, 애나벨 인형의 주인, 애나벨, 그리고 컨저링이죠. 즉, 이 인형의 이해 없이 컨저링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컨저링 유니버스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1971년 로드 아일랜드 해리스빌, 페론 가족은 꿈에 그리던 새 집으로 이사를 옵니다. 물론 1863년에 이 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해선 전혀 몰랐죠. 이사온 첫날부터 애완견이 죽는 등 이상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넷째 딸 신디의 목류병은 더욱 심해지고, 셋째 크리스틴의 발목을 누군가 계속 잡아끕니다. 엄마 캐롤리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온몸이 멍투성이죠. 게다가 시계는 매일 오전 3시 7분에 멈춰있는 등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 잊고 즐겁게 살아보려 숨바꼭질을 하던 중 이젠 누군가를 불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로레인과 워렌은 들어서자마자 집이 저주받았음을 알아챕니다. 워렌 부부가 이 집에 대해 조사하던 중 1863년 저드슨 시어먼이란 남자가 이 집을 지었고, 저드슨의 아내 베스시바 시어먼은 마녀로 몰려 교수형을 당한 조상을 둔 여자로 자신도 사탄을 숭배하죠. 베스시바는 자식을 낳자 아이가 7일째 되었을 때 사탄에게 바치려 했지만 남편에게 들켜 실패하자 자기 땅을 차지하려는 모든 이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하며 집 밖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합니다. 그 시각이 바로 새벽 3시 7분. 워렌 부부는 이후 물적 증거를 찾으려 심령 현상을 촬영할 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로레인은 최첨단 기계 없이도 이 모든 고통의 시작, 베스시바의 목적을 알아내죠. 그러나 곧바로 베스시바의 악령은 집안의 십자가를 모두 떨어뜨리더니 결국 캐롤린을 빙의시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는 워렌 부부는
교황청에 엑소시즘을 요청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빙이 된 캐롤린은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려 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워렌 부부는 구마의식을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저항하는 악령. 그러나 워렌 부부는 마침내 이 고통의 시작 베스시바의 이름을 알아내고 정체를 들킨 악령은 이곳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떠난 게 끝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진화한 채 우리에게 나타나죠. 단지 시각적 공포가 아니라 몸에 박힌 낙인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채로 말이죠. 영화는 첫 단추를 잘 꿰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장르가 됐고 컨저링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컨저링2와 애나벨은 단순히 매니아를 생산한 것이 아닌 신도들이 생겨났고 제임스 완 감독은 주앙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갑작스런 분위기가 부담이었는지 컨저링 유니버스의 시작 더너는 물론 직접 연출을 하진 않았지만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이 정도 패를 쥐어줬으면 평타라도 쳐야 하는데 자책걸 넣더니 2명 정도 퇴장당한 경기를 펼쳤으니 말이죠. 결국 아무리 훌륭한 대본이어도 영화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기에 감독이 실끝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집중이 풀어가면서 다른 한쪽 끝의 위치도 파악하며 꼬인 부분이 있으면 강약 조절도 하고 말이죠. 어쨌든 컨저링은 대명사가 됐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스스로 되뇌어도 집, 저주, 악령 이 3가지 연결고리는 키워드가 됐죠. 차라리 조심하는 게 맘 편합니다. 집 고를 때 중개인 말만 믿지 말고 동네 돌아다니며 집에 대한 소문도 좀 알아보고 예쁜 인형 떨어져 있다고 덜컥 집에 가지고 오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컨저링이었습니다.